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17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1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1. 외교관 출신 우동집 주인장 신상목. 일본 법원 원폭 피해자들이 낸 시모다 소송에서 미국의 원폭 투어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피폭자들에게는 청구권 없어. 일본 정부 원폭 투하 직후에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다가 요시다 정부 때는 위법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스스로 약해서 지고도 성자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신상목 1970년생 연세대 법대 졸업, 외시 30회 합격,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G20 정상회의 행사기획과장,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정과장 역임, 현 기리야마 대표. 저서 일본은 악어다.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기념관을 둘러보는 일본 초등학생들, 일본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역사적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5월 27일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자 방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시를 방문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 언론과 여론 일반은 지난날의 아픔 역사를 극복하는 역사적 방문으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일본 내에서는 원폭 투하의 비인도성 및 그에 대한 미국의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일 뿐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미국 보수층 사이에는 굴욕적 사과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일본의 총리도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 사죄하는 진심 어린 참회 외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근본 방문의 의의를 일본 비판론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식민지 피지배 경험이 있는 한국은 일본에 대한 원한이 있지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 통한이 있다. 바로 원폭 투하 문제이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해 뚜껑이 열린다면 일본은 원폭 문제로 미국에 대해 속앓이를 한다. 시모다 재판 195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소위 시모다 재판이다. 원폭 피해자인 원고들은 미국의 원폭 투하가 국제법 6전 규칙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전쟁 무기는 원칙적으로 비전투원 비전투시설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필요 최소한의 고통만 가해야 한다는 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피해자들은 미국에 대하여 배상 청구권은 있으나 일본 정부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수를 제기하였다. 미국의 원폭 투하는 국제법 위반인가? 이 위법이라면 피해자 개인이 미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그러한 청구가 미국 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4. 청구권이 있다 해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포기된 것인가? 5. 일본 정부가 그것을 포기하였다면 그것은 위법인가? 6. 포기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기하였다면 국가는 손실배상이라도 보상이라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등이 재판부가 논파해야 할 쟁점 영역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판소는 미국의 원폭 투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되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국제법의 주체성은 국가에만 인정된다. 미국은 전시군의 행위에 대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재판소는 미국 정부를 재판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상실된 원고의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폭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재판부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나 일본 정부의 정책 빈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청구권은 기각되었지만 이 재판을 통해 원폭의 참상과 살아남은 피해자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환기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피폭자의 의료 지원과 인도적 생활 지원을 위한 일련의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재판은 이후 성립된 국제인도법 및 핵무기 사용 및 또는 그 위협의 국제법상 불법 행위 규범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일본 원폭 투하 직후엔 인류 문화에 반하는 범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후 일본 정부는 인류 문화에 반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규탄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원폭 투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였다.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은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1945년 8월 원폭 투하 직후 일본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외교적 항의 사안을 미국에 발송하였다. 교전자는 적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 무제한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제법의 확고한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발사체 물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육전 규칙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중략. 미국이 이번에 사용한 폭탄의 무차별성과 잔해성은 독가스나 동종 무기를 훨씬 능가하며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지된다. 미국은 국제법과 인도의 근본적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제국의 도시에 대해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였고 이는 수많은 어린이 여성 노인들의 살상과 수많은 사원, 학교, 병원, 민간 거주지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차별성과 잔인성에 있어 기존의 어떤 무기도 월등히 능가하는 새로운 폭탄을 사용하였다. 그러한 무기의 사용은 인류 문화에 반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히로히토 천황도 항복 담화에 적은 그 힘을 알 수 없는 새롭고 잔인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싸움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완전히 멸망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인류 문명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원폭이 인류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반인륜적 무기라고 주장했다. 요시다 정부. 원폭 투하 위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시모다 재판 이후에도 180도로 바뀌게 된다. 비폭 피해자로부터 국가 배상의 청구를 받은 일본 정부는 피고 입장에서 재판 당시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더구나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원폭 투하를 섣불리 위법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중략. 국제법 관점에서 전쟁은 근본적으로 적을 항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세 1회 국제법에 따르면 해당 시점에 채택된 관습법과 조약이 부과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전투하는 전쟁의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적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요시다 총리를 비롯한 전후 수습 내각의 어차피 진 전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일본의 정신이라는 무사도적 가치관. 둘째, 전후 일본 복구 및 미일 동맹체제 강화가 최우선의 당면과제인 만큼 미국과의 전쟁 행위 관련 쟁송으로 미일 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체제적 필요성. 셋째, 미국의 전쟁 범죄 추궁을 위하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규범 위반을 덜 먹일 경우 그러한 추궁이 고스란히 일본에 돌아올 수 있다는 쌍방 행위자로서의 고려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강경좌파들은 일본 정부의 원폭 범죄 규정 회의론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원폭 투하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원죄 때문에 미국도 일본도 그 참상과 피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한다. 그들은 나아가 반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는 한편 원폭 투하의 동기를 제공한 히로히토 천황의 전쟁 수행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중요한 활동의 기둥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일본 정부는 대미 관계에서 일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원폭 문제에 대해 자중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당시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원폭 문제는 지금도 일본인들의 정치 성향이나 역사인식을 가르는 가장 두드러지는 척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원폭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에서는 공감을 얻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원폭 투하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원폭 문제에 대한 일본 내 피해 인식에 대해 가정스러운 피해자 코스프레로 여기고 분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공감의 여지가 적겠지만 일본 정부와 다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상당수 일본인들은 전쟁 시기에 벌어진 참화를 원폭 문제에 적용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 즉 원폭과 같은 잔혹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전시에 벌어진 일을 평화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다. 스스로가 약하여 지고도 승자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법적으로 당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가 있는 아픈 역사이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것으로서 작금의 아픈 역사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틀에서 바라본 일본 주류의 전쟁 또는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저변에도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 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원폭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냉철한 현실주의적 시각이 깔려있다. 즉 국익을 위해 사력을 다해 힘을 겨룬 후 그 승패에 승복하는가 전쟁을 치를 정도로 적대시하던 관계라 할지라도 미래를 위한 과거를 넘어서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함부로 휘두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은 과연 어떤 한 나라인가? 한국은 어떤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가? 광복 70주년을 맞아도 여전히 얽혀있는 한일관계에 꼬인 실타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그 원인과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